어머니, 저 정말 잘못한 게 없어요. 거짓말하라고 해서 거부했을 뿐인데. 미숙의 차가운 목소리가 울려 퍼진다. 군인은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 거야. 서울 여의도 국방부 본관 7층 회의실의 아침 공기는 언제나 긴장감으로 가득합니다. 오전 9시 정각 윤미숙 기획관리실장이 단정한 네이비 정장 차림으로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섭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절도 있고 표정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냉정합니다. 오늘 안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미숙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위험이 있습니다. 회의 테이블에 둘러앉은 부하 직원들은 모두 긴장한 채로 그녀를 바라봅니다. 예산 집행 현황에서 불명확한 부분들이 보이는데 이런 식으로는 곤란하죠. 미숙은 서류를 한 장씩 넘기며 꼼꼼히 살펴봅니다. 그녀가 지적하는 부분마다 담당자들은 식은땀을 흘립니다. 군이란 조직은 철저해야 합니다. 사사로움은 없어야죠. 그녀의 말에는 어떤 타협의 여지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직원들이 나간 후 미숙은 혼자 남아 창밖을 바라봅니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이 자리에서 그녀는 수많은 결정을 내려왔습니다. 모든 결정은 원칙과 규정에 따라 감정은 배제한 채 내려진 것들이었습니다. 동료들 사이에서 그녀는 강철 부장이라 불립니다. 냉정하고 원칙적인 업무 스타일 때문입니다. 그 시각 강원도 산속 깊은 곳에 자리한 모사단. 이른 아침 훈련장에서는 이진우 상병이 동기들과 함께 구보를 마치고 있습니다. 땀에 젖은 군복 차림의 진우는 숨을 고르며 부대원들을 돌아봅니다. 오늘 훈련도 수고했습니다. 내무반 정리하고 점심 준비하겠습니다. 진우는 언제나 성실하고 진중한 태도로 동기들을 이끕니다. 그의 말 한마디에는 진정성이 담겨 있어서 함께 복무하는 병사들도 자연스럽게 따르게 됩니다. 하지만 그 진중함 뒤에는 어딘가 외로움이 스며 있습니다. 내무반으로 돌아온 진우는 사물함에서 핸드폰을 꺼내 잠시 바라봅니다. 어머니와의 마지막 통화가 언제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군대라는 곳의 엄격한 분위기 속에서 개인적인 연락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보다도 어머니와 무슨 이야기를 나눠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엄마는 늘 정의롭고 나는 그 정의의 기준에 맞춰 살고 있어. 진우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며 스스로를 다독입니다. 어머니 윤미숙의 엄격한 원칙주의는 어린 시절부터 진우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옳고 그름을 명확히 구분하고 잘못된 것에는 타협하지 않는 것. 그것이 어머니로부터 배운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저녁 점호가 끝나고 잠자리에 든 진우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깁니다. 어머니와 자신 둘 다 각자의 자리에서 정의롭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왜인지 점점 더 멀어지는 것만 같습니다. 서로의 안부조차 제대로 묻지 못하는 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국방부 청사가 불을 끄고 조용해진 늦은 밤, 미숙은 여전히 사무실에 남아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책상 위에는 각종 보고서들이 쌓여 있고 그녀는 하나하나 꼼꼼히 검토합니다. 가끔 진우 생각이 스쳐 지나가지만 곧바로 업무에 집중하며 그 생각을 떨쳐냅니다. 어머니로서의 마음과 공무원으로서의 책임 사이에서 그녀는 언제나 후자를 선택해왔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강원도 사단에서는 새로운 정훈 참모가 부임했습니다. 김정호 중령은 첫날부터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이 부대는 너무 느슨해. 앞으로 모든 보고서는 내가 직접 검토한다. 그의 말투에는 권위적인 기운이 가득했습니다. 이진우는 평소와 같이 성실하게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훈련 후 보고서를 작성하던 중 김정호 참모가 다가왔습니다. 이상병,
오늘 훈련 중 안전사고가 있었다고 들었는데 진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모든 훈련이 안전하게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김정호의 요구는 달랐습니다. 보고서에는 경미한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적어. 그래야 예산 신청이 쉬워진다. 진우는 당황했습니다. 거짓 보고서를 작성하라는 지시였습니다. 참모님, 실제로는 아무런 사고가 없었습니다. 거짓으로 보고할 수는 없습니다. 김정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이게 명령이야. 군대에서 상관의 명령은 절대적인 거 몰라. 하지만 진우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로부터 배운 원칙이 그의 마음 깊숙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명령이라도 거짓은 따르지 않겠습니다. 그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병사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군대에서 상관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일이었습니다. 김정우는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좋아. 내가 그렇게 나온다면 각오해. 며칠 후 진우에게 징계위원회 회부 통지서가 전달되었습니다. 상관 모욕죄 및 명령 불복죄 혐의였습니다. 진우는 통지서를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올바른 일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죄인이 되어버린 상황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날 진우는 사단장실 앞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 사단장과 김정호 참모가 미리 대화를 나누고 있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김정호는 박 사단장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었고 그들 사이에는 특별한 관계가 있다는 이야기가 부대 내에서 돌고 있었습니다. 이진우 상병 들어와. 사단장실 문이 열리고 진우가 들어갔습니다. 박 사단장은 책상에 앉은 채로 진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내가 김정호 참모님께 대든 놈이구나. 진우는 정중하게 경례하며 대답했습니다. 보고하겠습니다. 저는 단지 사실대로 보고하려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박 사단장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군기는 이런 놈들 때문에 무너지는 거야. 그의 목소리가 사단장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진우는 굴욕감을 느꼈지만 꾹 참았습니다. 무릎 꿇어. 박 사단장의 명령에 진우는 사단장실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순간 진우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휘몰아쳤습니다. 어머니 윤미숙이 늘 강조했던 정의와 원칙, 그것을 지키려 했던 자신이 오히려 이런 굴욕을 당하고 있다는 현실이 괴로웠습니다. 무릎을 꿇은 채로 고개를 숙이고 있는 진우의 마음에는 분노와 절망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김정호 참모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앞으로는 상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게 좋을 거야. 진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있는 말이 없었습니다. 옳다고 믿었던 일이 잘못된 것으로 규정되는 상황에서 그는 깊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징계 결과는 일주일 후에 발표될 예정이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진우는 다른 병사들로부터 시선을 받으며 지내야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동정의 눈빛을 보냈고 어떤 이들은 문제를 일으킨 병사로 바라봤습니다. 진우는 점점 더 고립되어 갔습니다. 밤마다 진우는 어머니 생각을 했습니다. 국방부에서 일하는 어머니라면 이런 상황을 어떻게 판단할까? 혹시 어머니도 자신을 실망스럽게 생각할까? 그런 생각들이 그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정의롭게 살라고 가르쳤던 어머니의 말들이 이제는 오히려 그를 괴롭히는 무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로부터 사흘 후 국방부 기획관리실장실의 아침은 평소와 다르지 않게 시작되었습니다. 윤미숙은 늘 그랬듯이 7시 30분에 출근해서 하루 일정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각 부대에서 올라온 보고서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실장님, 오늘 검토하실 징계 관련 공문들입니다. 김 과장이 서류 뭉치를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미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각 부대별로 정리해서 주세요. 꼼꼼히 살펴봐야겠습니다. 서류를 한 장씩 넘기던 미숙의 손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이진우. 익숙한 이름이 눈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녀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냉정함을 되찾았습니다. 진우라는 이름은 흔한 이름이니까 설마 자신의 아들일 리는 없을 것이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미숙은 서류를 다시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소속 부대, 계급, 나이. 모든 것이 자신의 아들과 일치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정말 진우인 건 아니겠지? 그날 오후 미숙은 업무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서류 검토에만 몰두했을 텐데 자꾸만 그 이름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징계 사유는 상관 모욕죄 및 명령 불복죄였습니다. 자신이 키운 아들이 그런 일을 저질렀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진우가 그런 일을 할 리 없어. 미숙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진우는 항상 예의 바른 아이였습니다. 무엇보다 옳고 그름을 분명히 구분할 줄 아는 아이였습니다. 그런 아이가 상관에게 불복종했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국방부 내부 네트워크를 통해 예상치 못한 파일 하나가 미숙의 컴퓨터로 전송되었습니다. 발신자는 익명이었지만 제목은 명확했습니다. 강원도 모사단 내부 상황 마이너스 음성 녹취. 미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파일을 열었습니다. 녹음기에서 흘러나오는 목소리들을 들으며 미숙의 얼굴은 점점 굳어졌습니다. 제 엄마가 국방부래도 뭐 어차피 군대는 따로 돌아가지. 김정호 참모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놈 제대로 혼내줘야 해. 앞으로 다른 놈들도 우리 말 안 들으면 안 되니까. 박사단장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보고서 조작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예산 받으려면 어쩔 수 없잖아. 그런 것도 모르는 애송이가 군대에서 뭘 하겠어? 녹취록을 들으며 미숙은 전신의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제야 상황이 명확해졌습니다. 아들 진우는 거짓 보고서 작성을 거부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당한 거부가 오히려 징계 사유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미숙이 평생 추구해온 정의와 원칙, 그것을 실천한 아들이 부당한 처벌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뭘 하고 있었던 거지? 미숙은 자신에게 화가 났습니다. 아들이 고통받고 있는 동안 자신은 서류 더미에만 파묻혀 있었습니다. 정작 가장 가까운 사람의 억울함은 알아채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날 밤 미숙은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사무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진우의 징계 관련 서류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 글자 한 글자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공식적인 서류에는 진우가 상관의 정당한 명령을 거부하고 모욕적인 언사를 했다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녹취록의 내용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진우는 단지 거짓말을 거부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부는 예의를 지키며 정중하게 표현되었습니다. 오히려 김정호 참모와 박사단장이 부당한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미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중요하게 여겼던 정의가 정작 가장 사랑하는 아들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자신이 그 정의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던 것입니다. 진우야, 엄마가 너무 늦었구나. 미숙의 눈가에 처음으로 눈물이 맺혔습니다. 평소 감정을 드러내지 않던 그녀였지만 이번만은 달랐습니다. 아들의 고통 앞에서
어머니로서의 마음이 억누를 수 없이 솟아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숙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새로운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책상 위의 서류들을 정리하며 그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공무원 윤미숙이 아니라 어머니 윤미숙으로서 행동하겠다고. 결심을 다진 미숙은 그날 오후 곧바로 행동에 나섰습니다. 평소 같으면 공식 절차를 거쳐 문서로 요청했겠지만 이번만큼은 직접 나서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운전기사에게 말했습니다. 강원도 모사단으로 가주세요. 급한 일입니다. 3시간여의 긴 여행 끝에 도착한 사단 정문에서 미숙은 신분을 밝혔습니다. 국방부 기획관리실장 윤미숙입니다. 박사단장과 면담하겠습니다. 경비병들은 갑작스러운 고위 간부의 방문에 당황했지만 곧바로 연락을 취했습니다. 사단장실 앞에 도착한 미숙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저 문 너머에는 아들을 괴롭힌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 역시 같은 조직의 일원이었습니다. 감정을 누르고 차분히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십시오. 박사단장은 예상치 못한 방문에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아, 실장님. 갑작스러운 방문이시네요. 미숙은 정중하게 인사한 후 본론을 꺼냈습니다. 이진우 병사 징계건으로 왔습니다. 모든 기록을 제출해 주시죠. 이진우 병사요? 박사단장은 잠시 당황했지만 곧 태연한 척했습니다. 아, 그 문제 병사 말씀이시군요. 상관 명령 불복종의 모욕죄까지. 심각한 사안입니다. 미숙은 그의 말을 가만히 들으며 속으로 분노를 삼켰습니다. 김정호 참모도 급히 사단장실로 불려왔습니다. 그는 미숙을 보자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실장님, 군기는 엄하게 잡아야 합니다. 고위 간부라도 군 규율은 어머님이 바꾸실 수 없습니다. 그의 말투에는 은근한 도전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 내부 감사관을 대동했습니다. 그녀의 말에 박사단장과 김정호의 얼굴이 동시에 굳어졌습니다. 미숙은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들어오세요. 곧이어 사단장실 문이 열리고 국방부 감사관 2명이 들어왔습니다. 오늘부터 이 사단에 대한 비공식 감사에 착수합니다. 미숙의 선언에 박사단장은 당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감사라니. 무슨 근거로? 병사 인권 침해 및 허위 보고서 작성 강요 의혹입니다. 미숙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감사관들은 즉시 관련 서류들을 요구했고 김정호는 식은땀을 흘리며 서류를 가져오기 위해 자리를 떴습니다. 감사가 시작되는 동안 미숙은 다른 목적지로 향했습니다. 독방 징계실에 갇혀있는 진우를 만나러 간 것입니다. 차가운 콘크리트 벽으로 둘러싸인 작은 방에서 진우는 무표정한 채로 앉아 있었습니다. 진우야. 미숙의 목소리에 진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의 모습을 본 순간 그의 눈에는 놀라움과 당황이 동시에 스쳐갔습니다. 어머니, 왜 여기에? 미숙은 진우 앞에 앉으며 처음으로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미안하다, 진우야. 엄마가 너무 늦었지.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평생 냉정함을 유지했던 어머니의 이런 모습을 진우는 처음 보았습니다. 엄마는 항상 옳은 일을 하라고 가르쳤잖아. 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왜 옳은 일을 했는데 이렇게 되는 거야? 그동안 쌓였던 억울함과 혼란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무표정을 유지하던 진우의 눈에서 처음으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난 그냥 올바르게 살고 싶었어. 어머니가 가르쳐준 대로 살고 싶었다고.
그의 울음소리는 작은 독방 안에 메아리 쳤습니다. 미숙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진우야, 내가 한 일이 옳았어. 엄마가 늦게나마 알았어. 그녀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엄마가 지켜줄게. 혼자 싸우게 하지 않을게. 그 순간 모자 사이에는 오랫동안 쌓였던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냉정한 공무원과 모범적인 아들이 아니라 그냥 어머니와 아들로서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내가 옳은 일을 한 거야? 진우의 질문에 미숙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가 한 일이 정말 옳은 일이었어. 엄마가 보장해 줄게. 면회를 마치고 나온 미숙의 얼굴에는 새로운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에게는 단순한 징계 취소가 아니라 아들의 명예 회복과 진실 규명이라는 더 큰 목표가 생겼습니다. 감사관들이 수집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감사관들이 예비 보고를 해왔습니다. 실장님, 상당히 심각한 문제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허위 보고서 작성은 물론이고 다른 비리 정황들도 보입니다. 미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감사가 시작된 지 일주일이 지나자 예상치 못한 복잡한 상황들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감사관들이 수집한 자료들은 단순한 허위 보고서 작성을 넘어선 더 큰 문제들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사단 내부에는 인사비리와 예산 유용, 그리고 체계적인 보고, 조작이 만연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박사단장에게는 강력한 후원자가 있었습니다. 현직 국회의원인 최철민 의원이었습니다. 최 의원은 국방위원회 간부로 활동하며 군부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고 박사단장은 그의 지역구 출신으로 오랜 인연을 맺어왔습니다. 감사 소식이 알려지자 최 의원의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윤 실장님, 이번 감사건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국방부 차관을 통해 전달된 메시지였습니다. 미숙은 그 의도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며칠 후 더욱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숙의 직속 부하이자 오랜 동료였던 국방부 황 실장이 갑자기 태도를 바꾼 것입니다. 실장님, 이번 감사 너무 과도한 것 같습니다. 아들 일이라고 해서 조직 전체를 뒤흔들 필요가 있을까요? 황 실장의 말에 미숙은 당황했습니다. 평소 정의로운 일에 앞장서던 동료의 변한 모습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실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미숙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박사단장은 국회의원과 연결되어 있고 우리가 너무 밀어붙이면 오히려 우리가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황 실장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게다가 이미 감사도 충분히 했으니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하는 게 어떨까요? 미숙은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오랫동안 함께 일했던 동료마저 외부 압력에 굴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진우는 어떻게 됩니까? 억울한 누명을 쓴 채로 그냥 넘어가라는 말씀입니까? 하지만 더욱 심각한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감사 과정에서 핵심적인 증거 자료들이 갑자기 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김정호 참모가 진우에게 허위 보고서 작성을 강요했던 녹음 파일, 박사단장의 비리와 관련된 회계장부들이 차례로 분실되었습니다. 실장님, 중요한 자료들이 누락되었습니다. 감사관이 황급히 보고했습니다. 어제까지 있던 파일들이 오늘 아침에 모두 사라졌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삭제한 것 같습니다. 미숙은 분노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내부에서조차 협조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혼자 힘으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진우에 대한 군사법원 기소까지 검토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날 저녁 미숙은 진우를 다시 면회했습니다. 아들의 얼굴은 더욱 야위어 보였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진우의 목소리에는 불안감이 가득했습니다. 미숙은 아들에게 거짓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진우야, 상황이 쉽지 않구나. 하지만 엄마는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의지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엄마, 그냥 포기해요. 진우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어머니까지 힘들어 하시는 걸 보니까 차라리 내가 잘못했다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들의 말에 미숙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안 돼, 진우야.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미숙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정의는 쉽게 굽혀지는 게 아니야. 비록 지금은 힘들지만 끝까지 싸워보자.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외부 언론마저 이 사건에 대해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국회의원의 영향력이 언론계에까지 미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미숙은 사방이 막힌 느낌이었습니다. 국방부로 돌아온 미숙 앞에 황 실장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실장님, 현실을 받아들이시죠. 이 진실은 묻히고 말 거예요. 정치는 현실이니까요. 그의 말에는 체념이 배어 있었습니다. 미숙은 말없이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평생 믿어왔던 시스템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정의롭다고 생각했던 조직 내부에서도 권력과 이익 앞에 진실이 가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미숙은 홀로 사무실에 남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은 여전히 조용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포기할 수는 없어. 미숙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진우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정의를 위해서라도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해. 그녀의 눈에는 새로운 결의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모든 것이 막혀 있지만 반드시 돌파구를 찾아내겠다는 의지였습니다. 모든 것이 막막해 보이던 그 순간 미숙은 문득 과거의 한 사건을 떠올렸습니다. 3년 전 그녀가 직접 담당했던 사건이었습니다. 한 병사가 부대 내 가혹행위를 고발했다가 오히려 허위 신고로 몰려 징계를 받은 사건. 그때 그 병사는 끝내 진실을 밝히지 못한 채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때 내가 그 아이의 말을 제대로 들어줬다면. 미숙은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며 깊은 후회에 빠졌습니다. 당시 그녀는 조직의 안정을 위해 그 사건을 조용히 무마하는 쪽을 선택했었습니다.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조직에 미칠 파장을 우려해서였습니다. 그 병사의 이름은 김민수였습니다. 20살의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난 그 아이의 얼굴이 미숙의 뇌리에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이번에는 달라야 해. 더 이상 외면할 수는 없어. 미숙은 결심을 다졌습니다. 그날 밤 미숙은 오래된 연락처를 뒤져 한 사람을 찾아냈습니다. 이정우 변호사였습니다. 과거 군 법무관으로 근무했던 그는 현재 민간에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김민수 사건 당시 진실 규명을 위해 끝까지 노력했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이 변호사님, 윤미숙입니다. 갑작스럽게 연락드려 죄송합니다. 미숙의 전화를 받은 이정호는 놀란 듯 했습니다. 실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3년 전 사건에 대한 아쉬움이 배어 있었습니다. 3년 전 김민수 병사 사건. 그때 제가 잘못했습니다. 미숙은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그 아이의 억울함을 외면한 건 저였어요. 이번만은 그냥 넘길 수 없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절실함이 묻어났습니다. 이정우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실장님, 정말 각오가 되어 계신 건가요? 이번에는 상대가 만만치 않을 텐데요. 그는 미숙의 진정성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네, 각오했습니다. 제 아들의 일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정의를 위해서입니다. 미숙의 대답에 이정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음 날 미숙은 과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국방부 전산망에 접속해 진우 사건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삭제된 줄 알았던 파일들도 백업 서버에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하나하나 복구해 나갔습니다. 감사 자료뿐만 아니라 박사단장과 김정호 참모의 비리 증거들도 모두 수집했습니다. 허위 보고서 작성 강요, 예산 유용, 인사 비리까지 그들의 모든 불법 행위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이 발각되면 미숙 자신도 중대한 징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무단으로 기밀 자료에 접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숙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명예와 진실 앞에서 자신의 안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수집한 자료들을 이정호 변호사에게 전달한 미숙은 마지막 카드를 준비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에 직접 보낼 요청서였습니다. 국가의 정의는 국민 한 명의 정의에서 시작됩니다. 그녀는 이 문장으로 요청서를 시작했습니다. 요청서에는 진우의 사건뿐만 아니라 군 내부의 구조적 문제점들이 상세히 기술되어 있었습니다. 3년 전 김민수 병사의 죽음도 함께 언급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비극이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라는 간절한 호소도 담았습니다. 이정호 변호사는 수집된 자료들을 검토한 후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실장님, 이 정도면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국회 청문회 요청도 가능할 것 같네요. 그의 말에 미숙은 한숨 돌렸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움직임은 곧 박사단장과 최철민 의원에게도 알려졌습니다. 그들은 더욱 적극적으로 사건을 무마하려 했습니다. 황 실장을 통해 미숙에게 최후 통첩이 전달되었습니다. 더 이상 나서지 마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실장님 자신도 무사하지 못할 겁니다. 그날 밤 미숙은 진우를 다시 만났습니다. 아들에게 자신의 계획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진우야, 엄마가 위험한 일을 할 수도 있어. 하지만 이번만은 끝까지 가보려고 해. 진우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저는 괜찮으니까. 하지만 미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괜찮아, 진우야. 내가 괜찮지 않으면 이 세상의 정의도 괜찮지 않은 거야. 요청서를 대통령 비서실에 발송한 그날, 미숙은 모든 것을 걸었다는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되돌릴 수도 없고 되돌아가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김민수 병사의 죽음을 막지 못했던 죄책감, 아들의 억울함, 그리고 무너져가는 정의에 대한 분노가 그녀를 움직이는 원동력이었습니다.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에서 특별조사단 구성을 검토하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동시에 국회에서도 국정감사 차원에서 이 사건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미숙의 마지막 도박이 서서히 결실을 맺어가고 있었습니다. 미숙의 요청이 받아들여진 지 일주일 후 국회에서 국방부 특별조사단 청문회가 열리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이 소식은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되었고 그동안 침묵을 지켰던 언론들도 본격적으로 사건을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군내 부조리 은폐 의혹, 국방부 간부 자녀 징계 논란 등의 제목들이 신문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청문회 당일 국회 국정감사실은 취재진과 방청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생중계까지 결정된 이 청문회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 군 전체의 투명성을 다루는 중요한 자리가 되었습니다. 미숙은 증인석에 앉아 긴장된 마음으로 시작을 기다렸습니다. 반대편에는 박사단장과 김정호 참모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박사단장의 얼굴에는 여전히 여유로운 표정이 떠 있었습니다. 그는 최철민 의원의 든든한 후원을 믿고 있었고 이번 청문회도 적당히 넘어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국정감사위원장이 청문회 시작을 선언했습니다. 오늘은 군내 징계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박사단장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박사단장은 자신있게 일어섰습니다. 이진우 병사의 징계는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입니다. 박사단장의 목소리는 당당했습니다. 상관의 정당한 명령을 거부하고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한 것은 명백한 군기 위반입니다. 군은 계급과 명령 체계로 움직이는 조직이니까요. 하지만 이정호 변호사가 준비한 증거들이 하나씩 공개되기 시작하자 분위기가 급변했습니다. 김정호 참모가 진우에게 허위 보고서 작성을 강요한 녹음 파일이 청문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보고서 조작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예산 받으려면 어쩔 수 없잖아. 녹음 파일이 재생되자 박사단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김정호 참모는 당황한 채로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농담이었고 실제로는. 하지만 더 많은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제 미숙의 차례였습니다. 그녀는 차분하게 증인석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저는 오늘 한 명의 어머니로서 그리고 공무원으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병사의 무릎은 조직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미숙은 박사단장을 직시하며 말했습니다. 당신의 기득권을 지킨 것뿐입니다. 제 아들은 거짓말을 거부했을 뿐인데 그것이 어떻게 군기 위반이 될 수 있습니까? 박사단장이 반박했습니다. 그럼 윤 실장님, 당신 아들이 아니었으면 이런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이건 명백한 사적 이용 아닙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미숙은 잠시 침묵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맞습니다. 제 아들이 아니었다면 저도 모르고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녀의 고백에 청문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얼마나 많은 억울한 병사들이 있었을까요? 미숙은 3년 전 김민수 병사의 사건을 언급했습니다. 김민수라는 20살 병사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도 부당함을 고발했지만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외면했습니다. 그 아이는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청문회장의 숙연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미숙은 눈물을 참으며 계속했습니다. 제가 그때 그 아이의 말을 들어줬다면 이번에는 다릅니다. 더 이상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이때 새로운 증인이 등장했습니다. 진우와 함께 복무했던 동료 병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김정호 참모의 일상적인 갑질과 박사단장의 부당한 지시들을 생생하게 증언했습니다. 이상병은 항상 정정당당했습니다. 잘못된 일에는 절대 타협하지 않았어요. 결정적 순간이 왔습니다. 국정감사위원이 박사단장에게 직접 질문했습니다. 사단장님, 이 모든 증거들 앞에서도 여전히 이진우 병사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박사단장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청문회는 5시간 동안 계속되었고 그 모든 과정이 생중계되었습니다. 시청자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정의로운 어머니, 용기 있는 공무원이라는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반면 박사단장과 김정호에 대한 비판도 거세졌습니다. 청문회가 끝난 후 조사단은 즉석에서 결론을 발표했습니다.
이진우 병사에 대한 모든 징계는 무효이며 명예회복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동시에 박사단장과 김정호 참모에 대한 파면과 수사 의뢰도 결정되었습니다. 청문회장을 나서는 미숙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수많은 기자들이었습니다. 실장님,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마이크가 그녀 앞에 쏟아졌습니다. 미숙은 잠시 생각한 후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의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는 온통 이 청문회 소식으로 가득했습니다. 한편으로는 군내 부조리 척결에 대한 기대감이, 다른 한편으로는 개인의 용기가 조직을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이 사회 전체에 퍼져나갔습니다. 청문회가 끝난 지 2주가 지났습니다. 박사단장은 파면과 함께 군 형법 위반으로 구속되었고, 김정호 참모 역시 같은 처분을 받았습니다. 최철민 의원도 국정감사에서 연루 의혹을 받으며 정치적 타격을 입었습니다. 반면 진우는 모든 혐의에서 무죄 판정을 받았고 완전한 명예회복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은 진우의 저녁식입니다. 강원도 사단의 연병장에는 가족들과 동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미숙도 어머니의 자격으로 참석했습니다. 그녀는 군복을 입은 아들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지난 몇 달간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이진우 상병, 부대장의 호명에 진우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2년간의 충실한 복무를 마치고 오늘 전역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진우는 마지막 경례를 올렸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미숙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녁식이 끝나고 모자는 사단 정문 앞에서 마주했습니다. 민간인 옷으로 갈아입은 진우는 어딘가 어색해 보였습니다. 2년 만에 보는 아들의 민간인 차림이 낯설기도 했습니다. 고생했어, 진우야. 미숙은 처음으로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진우도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난 건가요? 그의 목소리에는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군사법원 기소를 걱정했던 상황이었으니까요. 응, 모든 게 끝났어. 미숙은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내가 옳았다는 것도 모든 사람이 알게 되었고, 그녀의 말에는 아들에 대한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진우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며 말했습니다. 그날 무릎 꿇을 때는 어머니가 미웠습니다. 그의 솔직한 고백에 미숙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왜 어머니는 나를 도와주지 않을까? 왜 혼자 싸워야 하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진우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지금은 존경합니다. 어머니가 보여주신 용기 때문에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변화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의 말에 주변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날 저녁 모자는 오랜만에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작은 식당에서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예전과는 다른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더 이상 냉정한 공무원과 모범적인 아들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어머니와 아들이었습니다. 진우야, 앞으로 뭘 하고 싶어? 미숙이 물었습니다. 진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아직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머니처럼 정의로운 일을 하고 싶어요. 다만 좀 더 따뜻하게요. 진우의 말에 미숙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래, 엄마는 너무 차가웠구나.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며 반성했습니다. 앞으로는 엄마도 그냥 엄마처럼만 있어줄게. 국방부 말고. 정말이요? 진우가 장난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 엄마가 해주는 밥도 먹을 수 있는 건가요? 미숙은 당황했습니다. 요리는 좀 연습이 필요할 것 같은데. 두 사람은 함께 웃었습니다. 며칠 후 미숙은 중대한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국방부 기획관리실장직에서 사임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대신 새로 설치되는 병사인권자문단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일하고 싶습니다라고 그녀는 설명했습니다. 동료들은 아쉬워했지만 미숙의 결정을 존중했습니다. 황 실장도 찾아와 사과했습니다. 그때 실장님을 제대로 도와드리지 못해서 죄송했습니다. 미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도 똑같았으니까요. 병사인권자문단에서의 첫 업무는 김민수 병사 사건을 재조사하는 것이었습니다. 3년 전에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던 그 사건을 이제라도 바로잡겠다는 의지였습니다. 미숙은 김민수의 부모님을 직접 찾아가 사과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 민수를 제대로 도와주지 못했습니다. 미숙의 진심 어린 사과에 김민수의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라도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민수도 하늘에서 기뻐할 거예요.